자, 2024년 10월 2일 토요일 영상 시작합니다. 24년 44번째 주의 주간 영상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대선이죠. 미국 대선.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시장을 달구고 있고, 미 대선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월 5일. 5일이 화요일이죠. 그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마켓을 좀 보면 도널드 트럼프와 카밀라 해리스의 어떤 배팅 결과는 오늘 아침에 캡처한 건데 트럼프가 우세합니다. 그래도 해리스가 우세했다가 조금 우세했던 적이 있죠. 상승을 쭉 했다가 하락했고 지금 다시 약간 해리스가 올라오는 정도. 지금 투표를 한다면, 오늘 투표를 한다면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우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캡처한 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속보, 엔비디아 다우지수 편입, 요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이 폭망했는데 금리가 폭등을 했다. 이건 또 웬일이냐, 뭐 이런 이야기. 다우의 저주 피할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고용 쇼크에도 증시는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정도 볼까요? 아마존이 굉장히 좋았었다 어제장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엔비디아 다우지수 편입에 대해서 잠깐 물어봅니다. 여긴 챗GPT가 한 거고 여기는 퍼플렉스티가 답변을 해준 건데 뭐 아주 그냥 원론적 이야기만 해줬더라고요. 자, 고용지표 볼게요. 고용지표가 예측이 10만 정도 106K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가 지금 12K가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렇게 낮은 건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해요. 고용 자체 그 증가율이. 근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허리케인이 발생을 했고 또 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대규모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만 파업.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아닐까 하는 일회성이다, 왜곡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똑같아요. 4.1, 4.1 예측이랑 실제랑 똑같고 4.1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괜찮다. 그러니까 이 고용 자체는 약간 왜곡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채권이 좋았다가 말아버린 그런 형태인 거죠. PMI는 언제부턴가 이것도 뉴노멀화 돼가고 있습니다. 50 이하에서 계속 50 이하를 맴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저는 받게 되네요. 자, 금요일 증시 우리 장부터 보겠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장 우리 장은 좀 상승하는 듯 하다가 미국 영향으로 좀 상승하는 듯 하다가 다시 꼬라 박았죠. 코스닥 역시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니케이 역시 마이너스 2.63% 하락을 했어요. 상해랑 항생은 거의 뭐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이 50선을 찍고 올라서려고 하는데 긴 윗거리가 나와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니케이 같은 거 횡보할 가능성이 좀 커지나 아니면 흐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습니다. 항생 상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상해는 정체되어 있다. 뭐 부양책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가나? 근데 대선이 끝나봐야 그 다음 결과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유럽은 다 좋았습니다. 다 상승 마무리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유럽은 뭐 좋았다. 미국은 잠깐 좋았다가 조금 흘러내리는 이런 형태를 보여줬네요. 코스피 주봉을 보면 코스피는 50선 아래로 빠졌고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암울합니다. 지금은 암울한 상태에 있다. 다음 주 대선이 끝나면, 다음 주까지 좀 힘들지 모르지만 대선이 끝나면 이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요.
코스닥 역시 뭐 이 차트 자체는 다 하락 추세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름 아래에 있고 20선, 50선 아래에 있고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음봉이고 뭔가 이제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좀 참고 인내해야지만 되는 그런 시기죠. 자, 일주일 우리 증시의 개별 증시를 좀 보면 주식을 좀 보면 일단은 뭐 삼성전자 뭐 좀 올랐네요. 그리고는 뭐 다 슬펐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살짝 올랐고 뭐 테크윙, 흡프스프, 삼천단 제약 이런 정도 올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삼성전자를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58,300원으로 11월 1일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봉을 보면 우리가 말한 어떤 기준선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인가,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건가. 하지만 이게 너무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 또는 라운드를 그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PBR 뭐 낮은 형태겠죠. 당연히 뭐 이건 자꾸 언급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자, 기관이 조금은 매수를 하는 듯 싶었으나 52.53 외에는 계속해서 팔고 있다. 자, 현물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뭐 늘 그렇듯이 361원 결정해 주셨네요. S&P 500과 나스닥 주봉을 보면 뭐 조정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번 주까지는 대선이 있으니까 조정을 좀 받지 않겠나. 이번 주에 갑자기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고요. 이번 주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을 좀 보일 수도 있지만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주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우, 러셀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강상. 그리고 일주일치 맵을 좀 살펴보면 아마존이 어제 좀 많이 상승하면서 좋았고 테슬라 많이 가라앉았고 일라일리 많이 가라앉았고요. 엔비디아, 마소, 애플 뭐 다 조금씩은 가라앉았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추세선을 뚫고 20선을 뚫고 추세선을 뚫고 어떤 전고점 언덕을 뚫고 두 개 언덕을 넘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 조정받고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좀 찍고 바로 올라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짧긴 한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찍고 올라갈 건지 조금 더 횡보할 건지는 지켜보자. 금현물은 여전히 조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전히 상승 추세에 쭉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이 구간에서 좀 급하게 올라가더니 뭐 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 정도까지 하락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죠. 저는 횡보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급하락에서 좀 당황한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일봉이군요. 제가 일봉을 잡았네요. 이게 주봉을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환율 볼게요. 환율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 하지만 상승 추세가 꺾여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대선 때문인지 트럼프 때문인지 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제2의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WTI는 뭐 괜찮았습니다. 조금 상승했지만 이런 정도 무난하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국채금리 도대체 4.25를 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4점 이것도 쓰지 않았네요. 또 써드릴게요. 386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죠. 여기는 4.212 도대체 채권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거침없이 올라가는 거라 상승세가 꺾였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제2의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걸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켜보겠지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장대의 금리차는 여전히 이렇게 되어 있고 공탐 지수는 중립에 와 있습니다. 콜레이션을 보면 이제 풋이 좀 더 많아지는 영상이죠. 조금씩은 풋이 좀 증가하고 있다. 50주 신고가 역시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
빅스는 조금 상승합니다. 이번 주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V코스피도 약간은 상승했고,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 원자재 구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법도 한데 얘는 또 계속 하락합니다. 예측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 지표는 잠깐 몇 마디 하고 가죠. 일단 배당 성장 261 DD 합이 나옵니다. 250에서 300 정도 사이라면 배당 성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허정무 역시 늘 말씀드렸지만 120 정도가 되면 얘도 굉장히 바닥권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 110 정도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권으로 오고 있다. 추세 스파이는 아직 살아있지만 주식을 해도 좋지만 코스피는 아직 주식을 하기에는 좀 무섭다, 이런 정도. BA 공격형을 보면 지금은 주식을 하는 걸 좀 기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고, HN은 아직 괜찮고, 듀얼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스파이를 투자를 하는 건 뭐 스파이가 제일 낫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두 번째로 V2가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이번 주는 거의 다 하락했기 때문에 뭐 재미없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재미없었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결국 뭐 통신주, 커뮤니케이션주만 조금 상승하고 주간으로 전부 다 하락한 그런 굉장히 힘든 주였다. 제 계좌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번 주보다 꽤 많이 하락한 게 보이죠. 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죠. 추세 11월 2일 보면 이게 전부 다 뭐 자산이 하락하고 골드도 약간 빠졌고요. 뭐 빅세븐도 좀 빠진 모습이 보이고, 젠포트는 살짝 올라온 게 보이네요. 나머지 얘 갑자기 치고 얘는 그거겠군요. 비트코인 살짝 올라온 게 좀 보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그랬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